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당 공천이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춘천 MBC에서 선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지로 평가받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후보자 3명이 첫 토론회에 나섰는데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후보의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군인들의 주민등록지를 부대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대표 공약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의 주민수가 9만 5천인데 군인이 7만 명입니다.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통수권을 잘못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국군 수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항시 적용되는 상시 법안과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절차를 떠나서 대표 공약에 대한 공격은 이어진 주도 토론 시간에 바로 나왔습니다. 정만호 후보가 한기호 후보에게 접경 지역 발전이 남북관계 개선 없이 가능하냐고 묻자 방향은 맞지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이 아닌 10년, 20년 아니면 3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한기호 후보가 정만호 후보에게 현역병 주민등록 이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강제로 하면 위헌 요소가 있지만 법을 고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또는 선택의 여지를 없애면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도청을 춘천 강북으로 이전하겠다는 한기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만호 후보는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섣부른 공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당 김성순 후보는 다른 두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 전철 및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임기 내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임기 내에 하는 건 아닙니다. 레고랜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만호, 한기호 후보가 주변 부지 등 춘천 주변과의 연계 가능성에 방점을 뒀고 김성순 후보는 철원, 화천, 양구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이상한 모양의 선거구가 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선거까지 남은 날은 22일. 치열한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립공원은 10년에 한 번씩 공원 해제와 추가 지정을 결정합니다. 올 한 해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공원 해제 요구가 거센 상태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회의가 열린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앞. 금대일이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 밭에 마음대로 농막을 짓지도 나무를 베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서철마다 몰려드는 야영객들로 인한 수질오염과 교통체증은 고스란히 감소해야 합니다. 한번 누가 거래소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버린 거야, 이 도로가. 공원 해제가 어렵다면 수질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야영장을 폐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로라도 넓혀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립공원은 주민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의견 수렴한 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타당성 추진단에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역할은 충실히 다 할 겁니다. 국립공원은 10년에 한 번씩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고 그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추가 지정 없이 보전 가치가 낮은 5제곱킬로미터만 해제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해제 가능성에 주민들이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해 국토부가 2차에 걸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영업 3개월 만에 출구 없는 코로나19 악재에 갇혔습니다. 국제선 타이베이 클랑 노선 운항 중단은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됐고 국내선 제주 노선은 하루 한 편으로 줄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추세를 볼 때 다음 달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플라이 강원은 전 직원에 대해 다음 달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지만 고정비 지출 등으로 매달 3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구책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 165억 원 규모로 주식 청약을 받고 있지만 투자자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2차에 걸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플라이 강원 입장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를 대상으로 최대 3천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 대책을 내놨지만 우선 집행된 3개사 400억 원 가운데 무담보 대출은 티웨이 항공 60억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아직입니다. 나머지 LCC들은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중이고 일부 비행기 매입 비용 시설 대출 빼고는 다 무담보 신용대출로 지금 나갔거나 검토하고. 착륙비나 계류비 등 감면 대책도 내놨지만 양양공항의 비행기 석대와 노선 한 개만 유지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으로선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현실에서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은 실적 평가나 담보 조건 없는 긴급 대출이 절실합니다. 인건비를 할지 아니면 리스를 할지 항공 리스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압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런 외부 변수가 발생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업계, 관광업계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 지역 위탁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판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위탁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작업량을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지난 20일 노동자에게 안전을 위해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하라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지 3주 만입니다. 위탁환경미화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발판 없이 근무 시간 내에 자신이 맡은 쓰레기를 모두 치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작업량이 과도한 이유가 뭘까? 그 기준이 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춘천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마다 쓰레기 수거 작업량과 대행 비용을 산정합니다. 춘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위탁 청소차에 GPS를 설치해 2주 동안 쓰레기 수거량과 작업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권역별 적정 차량과 인원이 위탁업체에겐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위탁환경미화원들은 해당 보고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게 발판 없이 한번 작업을 했을 때도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원청인 춘천시가 발판 사용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연구 용역이 진행될 때에는 발판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도 GPS로 작업량을 측정할 당시 연구 용역 업체와 춘천시에서 현장에 나와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GPS 기계 설치도 노동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분들은 GPS만 회수해 가서 기계적인 데이터만 내놓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2주 동안 최소한 한 서너 번이라도 나와서 정말 이 동선대로 가고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고 왜 그런 확인조차가 없냐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연구 보고서가 작업량의 기준이 되고 있던 겁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위탁업체들이라며 입찰에 참가한 위탁업체가 보고서에 나온 작업량과 원가를 인지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와 PC방, 노래 연습장과 학원 등에 대해 15일 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춘천시는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시설 측의 항의나 행정명령 거부 등에 대해 경고하고 공무원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70살 이상 노인들에게 KF94 마스크를 한 명당 2장씩 모두 22,000장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 수첩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거나 가족들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70살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이장과 반장이 직접 집을 찾아 전달합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마스크를 추가 확보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노인들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올해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현장 라이브 콘텐츠가 개설돼 헬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N번방에 대해 강원경찰도 유사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를 검거한 이력이 있어 현재도 이와 유사한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강한 보안과 관계없이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참여자들을 특정해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지원 사업과 소외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지원 사업은 원주권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해 학생의 과목 선택과 진로, 학업 설계,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소외지역 학생의 학습권 확대를 위해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지역 15개 학교에 대해 온라인 스튜디오를 또 35개 학교에 온라인 학습 공간을 각각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가 4월 8일에 출시됩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탄탄페이는 충전형 선불카드로 모바일 앱을 설치해 충전하거나 농협 등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한 달에 70만 원이며 결제 금액의 10%를 충전금으로 돌려줍니다. 해경이 어로 한계선 북상 어망 회수 작업을 지원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실시되는 어로 한계선 북상 어망 회수 작업에 500톤급 경비함을 배치하고 해군 함정 등 6척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3번에 걸친 북상 어망 회수 작업으로 9억 5천만 원의 어획고가 발생했고 올해 어선 25척이 어망 920닭과 통발 900개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강원도 내 창업보육센터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창업보육센터에서 352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3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최대 50% 깎아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창업보육센터는 강원대와 한림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립대는 38개 입주기업에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에 열릴 횡성한우축제의 공식 슬로건이 우라차차 횡성한우, 으라차차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힘을 연상하는 의성어와 소우자를 조합해 횡성한우의 힘찬 이미지를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16회 횡성한우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닷새 동안 횡성 섬강둔치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